홍준표 대표를 김용호 공관위원장, 박완수 사무총장, 황교안 당대표 이런 분들이 너무 공천을 주기 싫은가 봐요. 공천 주기 싫어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 보셨나요? 통합당, 뉴페이스, 서울격전지, 차출, 장진영 비공개 면접. 지금 좀 쭉정이들,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민주당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사람들, 안철수를 따라서 뭔가 새정치를 해보겠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안철수 판에서 뭔가 안 되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들이 공천권을 빼앗기고 이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맨 밑에 나와요. 한편이 가장 중요한데 한편이라고 쓰고 있어요. 통합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경남 양산을에 황교안 대표 특보 출신인 나동현 전 양산시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뽀록이 난 겁니다. 당은 최근 나 전 시장과 양산을 민주당 후보인 김두관 의원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를 했겠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동현 전 양산시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놓고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홍준표를 양산을에 공천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떡하지? 양산을에 누구를 보내면 이길 수 있을까? 홍준표를 만약에 양산을에 공천을 안 줬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를 양산을에 공천을 안 주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고향으로 출마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선이 끝난 다음에 홍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양산을에 홍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꽂았는데 김두관을 꺾으면 되겠죠. 그것을 그릴 겁니다. 박완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야, 양산을에 우리가 홍준표를 공천을 안 주고도 우리의 명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양산을에 공천을 안 주면 홍준표는 고향으로 가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지? 이때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홍준표의 정치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양산을에 누군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김두관을 이긴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홍준표가 좀 억지 부린 거가 될 수도 있다. 양산을에 공천을 달라 하는 게 홍준표의 억지였다라고 프레이밍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뭔가 섭외를 하다가 야 보니까 나동현이라는 사람이 전에 양산에서 시장을 했었네? 이 사람 한번 붙여보자. 이 사람과 지금 김두관이랑 여론조사 한번 붙여봐. 그래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면 나동현은 여기에 공천을 주고 홍준표는 공천 안 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동현이랑 김두관이랑 여론조사를 돌려본 겁니다. 이때 만약에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김두관을 이겼다. 우리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죠. 만약에 나동현이 김두관을 꺾은 것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홍준표를 공천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총선 끝난 다음에 야 홍준표가 아니라면 안 된다며. 근데 나동현을 꽂았더니 김두관을 꺾었어.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를 공천 안 준 그것이 합당한 결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동현이 만약에 김두관을 꺾었다고 하면은 나동현을 공천을 주고 홍준표를 공천을 안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나동현이 김두관에 지는 걸로 나왔다. 그러면 홍준표를 공천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럼 홍준표의 공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나동현이 공천을 받게 되면은 양산을에서 전 진다고 생각합니다. 집니다. 김두관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총력 지원을 등에 업고 내려왔어요. 이게 어렵다.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홍준표가 가야 양산을에서 김두관을 꺾을 수 있다. 그 외에 홍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간다고 하면은 진다.
진다. 그런데 왜 나동현을 여론조사를 돌려받느냐? 박한수,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홍준표한테 공천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주기 싫다 보니까 어떻게든 홍준표를 공천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야 양산을 해. 다른 사람이 내려갔을 때 김두관을 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있어? 찾아보니까 그나마 좀 비벼볼 만한 사람이 나동현 하나 있는 거예요. 전에 양산시장을 했었으니까 인지도도 있고 양산 사람들이 많이 알 거다. 돌려본 거죠. 내일이나 모레 만약에 홍준표를 공천을 안 주고 나동현이 공천이 된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동현이 이긴 걸 겁니다. 그런데 나동현이 김두관에 지는 걸로 나왔다. 그럼 공천 못합니다. 그럼 홍준표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기사의 댓글을 볼게요. 자, 댓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4+1에 반대했던 안철수계는 몰라도 4+1 공수처 연동비례 통과에 적극 가담한 역사의 죄인 손학규계, 임재훈, 장진영까지 받아들인 건 잡탕 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열심히 적으로서 투쟁한 사람들에게 지금 공천권을 주고 있어요. 제정신인가?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제정신인가? 결국 홍준표 부활은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구만. 황교안은 안 되겠다 앞으로도. 이게 걸리지나 말지 여러분. 몰래 돌려서 걸리지나 말지. 그런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몰래 돌립니까? 어떻게 몰래 돌립니까?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ARS로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제보를 하죠. 양산에 있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똥볼을 차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 찬성했던 손학규 떨거지들이 무슨 낯짝으로 오냐. 무슨 낯짝으로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공천권을 다들 주고 있어요. 경선도 없이. 미쳤구나. 홍준표 안 주고 우롱하나. 나동현? 이제 와서 진짜 못 쓸 인간들이네. 장진영, 임재훈은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저 인간들은 부끄러움이란 게 없나 보네. 지금 안철수계, 민주당계 약간 떨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개인은 훌륭한 분들이겠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천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에서 열심히 싸워온 정말 가장 당이 어려울 때 총대를 메고 대선에 나오고 총대를 메고 지선을 지휘했던 홍준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술수를 쓰다가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다 뽀롱이 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박한수 이런 사람들은 막 몸을 베베 꼬고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아, 홍준표 여기 공천 절대 주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홍준표를 공천 안 줄 수 있을까? 하다 못해 이 지경까지 오고 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슈는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알려질 대로는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통합당 공관위 김무성의 경남 양산 요청을 했다. 김무성 전 의원이 수용을 했을까요? 알았다. 내가 그럼 홍준표를 밀어내고 내가 양산으로 갈게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홍빛나리님, 거인님, 밑동당에서 여론조작 할 수 있나요? 여론조작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에서 지니까. 여론조작을 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여론조작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북지님, 홍준표 공천 안 주면 탈당과 지지 철회하고 선거날 대형버스 만차시켜 놀러갈 거다. 황 잘해라. 네, 감사합니다. 통합당의 뜨거운 감자 홍준표 전 대표의 양산을 출마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출마 정리 및 이현주 의원의 부산, 중영도 전략공천 문제가 통합당의 난제다. 이런 가운데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를 탈락시키고
문 대통령과 경남중 동문인 김무성 전 대표를 투입시켜서 바람을 일으키자는 움직임이 공관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홍준표, 양산을 공천 안 된다. 왜 안 되죠? 왜? 왜 안 될까요? 어떻게든 아까 그 나동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홍준표를 공천 주기 싫으니까 머리를 쓰다가 못해서 김무성까지 결국 김무성까지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미래통합당 이분들 왜 이러나요? 여기도 댓글이 있나 볼까요? 돌았나? 무슨 김무성이야? 김용호 이 사람 언론 플레이 장난 아니네. 홍준표가 25년 지킨 당이다. 초짜 황교안이 우왕좌왕할 때 충원을 한 것을 거친 언사라네. 그리고 나경원이 조국 사태 때 좌파들이 나경원 아들도 마찬가지라고 공격을 연일 받고 있을 때 빨리 털고 가자고 얘기했고 뒤늦게 나경원이 같이 특검하자라고 치고 나오니 좌파들 조용해졌다. 저도 그때 이 얘기를 했죠. 나경원, 황교안 좌파들이 공격할 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특검으로 맞서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내부 총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조언을 갖고 홍준표가 잘했다고 칭찬할 걸 공격이래. 그건 유치원생도 아는 사실이다. 김용호, 황교안, 박안수 차라리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반대할 것 같아서 홍준표를 공천 안 주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라.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은데 차라리 니들 이원집정부제 개헌 반대할 홍준표가 무서워서 배제한다고 솔직히 말해라. 김용호, 황교안, 박원수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무성 의원이 뭐 호남을 간다, 뭐 내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어디라도 보내주면 내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뭐 온갖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이제는 김무성도 여러분 김무성이 동네 북인가요? 김무성이 동네 북이야? 아무데나 다 갖다 써. 김무성이 이것에 동의를 할까요? 여러분 김무성이 홍준표를 밀어내고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으되 어떤 공관위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더라도 김무성이 여기에 가서 지더라도 김무성을 공천을 해야 된다. 응? 양산을 줘도 된다고? 양산을 이 지역에 배지를 민주당에 넘겨줘도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준표를 공천을 안 주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꽂아서 양산을 지역을 뺏기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준표에게 공천을 줄 수 없다. 김무성이 가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전사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무성을 임명을 하자. 이렇게 공관위원 중에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박안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박안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왜 나왔냐? 일부러 흘린 거죠. 보라고.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나 전 시장, 김무성 의원 이런 사람들을 양산을에 공천한다고 했을 때 이 여론의 반응이 어떨까 하고 일부러 공관위원 회의에서 공관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공관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관위원 중에 누군가가 쓱 언론에 흘린 거죠. 야 한번 떠봐. 에드블론 띄워봐. 이게 여론에 퍼졌을 때 정치부 기자들이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우리 지지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떠봐야 되니까 공관위 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한번 띄워봐 하고 누군가가 기자들한테 흘린 거죠. 그게 기사가 된 겁니다. 그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관위원들이 입만 다물면 새나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회의 안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알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소스를 준 겁니다. 기자한테. 야, 오늘 공관위 회의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 자, 한번 띄워봐. 김무성도 나왔고 나동현도 나왔어. 한번 띄워봐.
여론이 어떤가? 만약에 이때 여론이 괜찮다고 하면은 홍준표를 날리고 김무성이나 나동현을 찍으면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뭐? 김무성이 지더라도 양산을에 공천을 해야 된다고? 이 지역구를 뺏기더라도?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은 어디로 날아가나요? 양산을을 이기면, 홍준표가 돼서 양산을을 이기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에 지역구를 뺏어왔잖아요. 문재인 정권 심판했다. 그 동네 주민이, 문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문재인을 심판을 한 것이다. 라고 문재인 정권 심판 프레임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이 없어요. 야, 이번 총선 져도 돼. 양산을 뺏겨도 돼. 문재인 정권 심판 안 해도 돼. 홍준표만 쳐낼 수 있다면야. 그러면 이런 거 괜찮아. 이러니까 일부러 지금 흘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007입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도청장치를 걸어놨을까요? 그 회의실에다가? 어떻게 이게 새나갔겠습니까? 누가 흘린 거죠. 누가 일부러 얘기를 한 거죠. 언론 플레이를 좀 하라고. 지금 홍준표 대 미래통합당, 이 둘이 여론전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구도를 볼 때. 참 정말 이분들 큰일 날 사람들이다. 홍준표가 주적이다. 문재인이 주적이 아닌 것 같다. 미래통합당의 주적은 왜 홍준표가 되었느냐. 북진님, 지금 우리가 밀양인이 무소속 이야기하면 그들 프레임에 말리는 겁니다. 우리도 배수진을 치고 홍과 같이 양산 사수를 외치고 압박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입니다. 북진님, 아주 훌륭하세요. 최고입니다. 바로 이거요. 우리는 예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홍준표를 양산에 공천을 주는 게 대한민국에 이롭고 당에 이롭습니다. 이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공천을 안 준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무조건 준다. 김영호와 황교안이 정말 제정신이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공천을 줄 수밖에 없다. 총선을 말아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준표만 내치면 돼 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양산에 공천을 준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도 김영호, 황교안이 그 정도까지 최악의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을 제가 마냥 실드를 쳐줄 수는 없어요. 저를 걸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정신들 차리시길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렇게 미래통합당에서 어떻게든 홍준표를 공천 안 주려고 애를 쓰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여론조사를 돌리고 하다 김무성까지 갖다 꽂는 이런 지형에 처해 있는 미래통합당이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글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수도권 못지않게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지역은 스윙보트 지역으로 변한 낙동강 벨트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PK 지역의 지지율이 똑같아요. 민주당과 통합당의 PK 지역의 지지율은 똑같다. 1%포인트 미래통합당이 앞서고 있을 뿐이다. 압승? PK 압승? 어떤 근거로? 아닙니다. 지금 비등비등해요. 오히려 지금 홍준표와 김두관의 지지율은 홍준표가 7%포인트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압승이에요? 누가 가도 이긴다고? PK에 빨대만 꽂으면 이긴다고? 누가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로 결단코 믿지 마세요. 북진님, 양산은 서울 아닙니다. 며칠 공천 늦어도 홍은 데미지 작아요. 그래야 홍도 살고 당도 삽니다. 홍은 데미지 커요를 잘못 쓰신 건가요? 작아요라고 쓰셨네요. 민주당은 이 낙동강 벨트 PK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인적, 물적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자치단체장들을 이용해서 시장, 각종 의원들을 이용을 해서 통반장 선거
통반장 선거 등 관권 선거도 획책하리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아마도 예상컨대 경찰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약간 불법 선거, 조작 선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17차례에 걸쳐 PK 지역을 방문해서 공을 들였고 김두관을 수도권에서 차출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는 한편 지난 울산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선거 개입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들의 음모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지금 2년 반, 3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동안 문재인이 PK 지역에 몇 번 내려왔냐? 17번. 17번 여러분. 2, 3개월에 한 번씩 PK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문재인이. 그만큼 공을 들인 거예요. 왜? PK 지역의 민심을 얻어야 다음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겁니다. PK가 스윙 못해요. PK를 잡으면 다음에도 민주당이 집권을 할 것이고 PK를 놓치면 민주당 입장에서 PK를 놓치면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땡큐넥스트님, 홍을 지지한다면 이미 출마의 편을 공식화했으면 더 이상 번복하면 정치 입지가 끝납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양산에 뼈를 묻을 각오로 내려왔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문재인이 취임 이후에 두세 달마다 한 번씩 PK 지역을 방문하는 등 엄청난 공을 들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중심에 PK 핵심이 PK 중심적 요충지가 양산을이다. 양산을의 승리가 곧 PK 40석 확보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PK 수비대장을 자처하면서 양산을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낙동강 벨트 전선에서 온몸을 던져 당에 압승을 안겨주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에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PK는 비등비등해요. 지금 김두관의 목표는 절반입니다. 절반. 절반을 가져오는 거. PK 40석 중에 20석을 챙기는 거. 적어도 15석 정도를 가져가면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15개 정도의 지역구를 뺏기면 다음 대선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음 대권도 뺏긴다. 이것을 지금 황교안 당대표와 박한수 사무총장, 김영호 공관위원장 이런 분들은 명심을 해야 된다. 이번 선거가 끝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총선이기도 하지만 다음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PK 지역에 압승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전략적인 생각을 해라. 좀 제발. 제발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대선 경쟁자 쳐내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이제 다 압니다. 지금 황교안이 본인의 대선 경쟁자를 쳐내기 위해서 홍준표한테 어떻게든 공천을 안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거. 그 증거로 김무성 얘기도 나오고 나동현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홍준표가 얼마나 씁쓸할까요? 황교안TV, 네이버, 황교안, 홍준표 기사 검색에 모두 댓글 답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찌라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찌라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찌라시를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저도 상당 부분 이 내용에 공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 게 지금 찌라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목은 김두관 대 홍준표 관전 포인트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김두관과 홍준표 관전 포인트. 김두관 캠프 측. 양산을 출마를 한 김두관 캠프 측은 최근에 KBS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되자 매우 고무된 분위기라고 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여권의 유력한 잠룡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관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본인이 7%포인트를 홍준표를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와도 내가 해볼만 하고 홍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이길 게 뻔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신나 있다. 기분이 좋은 상태다. 김두관은.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총선을 이겨서 내가 유력한
잠룡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여권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앞서고 있으나 이낙연 총리가 친노, 친문 계열과 거리가 있고 이낙연은 호남 출신이죠.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는 친노, PK 계보 그쪽인 김두관 의원의 강점이 오히려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낙연이 1등이고 뭐 2위가 황교안이고 그런데 이거 큰 의미 없어. 이낙연이 지금 1위지만 이낙연은 호남 사람이야. 그리고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실제 대선이 도달했을 때는 아마도 이쪽의 계열에 PK 계보를 잇고 있는 김두관이 오히려 대선 후보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김포를 버리고 PK로에 회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심 우려와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홍준표라는 대어를 낚을 경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비해서 홍준표 전 대표 측은 지금 이렇게 김두관 측은 신나 있고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홍준표 전 대표 측은 여전히 통합당 공관위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 컷오프까지 걱정해야 되는 불안한 상황이다. 김두관은 천군만마와 함께 싸우고 있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이와 맞상대로 여겨지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방해를 받고 있다. 마리수TV님 끝까지 같이 갑시다. 홍준표 공천 줘라. 네, 감사합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똘똘 뭉쳐서 싸워도 될까 말까 이 상황에서 김두관은 천군만마와 함께 싸우고 있고 홍준표는 김두관과도 싸워야 되고 미래통합당과도 싸워야 돼요. 참 정말 어렵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력을 다해서 홍준표를 지원해줘야 될 상황에서 그런 미래통합당이 어떻게든 홍준표를 내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홍준표는 김두관과도 싸우고 미래통합당과도 뭐 싸워야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미래통합당의 견제까지 받으면서 이번 총선을 치러야 된다. 북지님, 홍 컷오프 시키면 황도 종로에서 절대 못 이겨요. 황 당선되고 싶으면 양산 공천 줘야 돼요. 당연한 상식인데 이 정도 상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디 이 정도 상식을, 이 정도 정무 감각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은 적을 만들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의 대권 경쟁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끌어안고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번 총선을 이기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리한 양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양산에 애매하게 묶여 있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어렵고 홍준표도 김두관을 추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어서 공관위의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양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홍준표를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여기 등장시키기도 어렵고 홍준표가 그러면은 김두관을 열심히 추격을 해서 김두관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공관위가 그냥 질질 시간을 끌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일부러 선거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PK 선거를 너무 안이하게 바라고 있다는 분석과 홍준표가 원내 입성할 경우에 차기 대권 경쟁이 불가피한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마지막까지 홍준표의 낙천을 위해서 공천을 못 받는 것을 위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 증거로 나온 게 좀 전에 나왔던 김무성, 나동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나동현도 싫다고 했을 것이고 김무성도 내가 거기 왜 가?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무성이 막말로 본인 가오가 있지. 홍준표를 내보내고 밀어보내고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김무성이? 여러분이 아는 김무성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양 빠지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어떻게든 홍준표를 공천을 주기 싫다 보니까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 북진님, 홍 공천만 주면 황도 응원해 줄 건데 대체 왜 저런데요? 대권 경쟁자,
차기 경쟁 대권이 불가피한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이 지금 황교안 플러스 황교안 측근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홍준표를 공천 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여론전을 같이 해서 홍준표를 공천을 안 줘도 괜찮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애처롭다.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실제 이들은 양산을에 공천 신청도 양산을에 하지 않은 인사까지 여론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홍준표를 쳐내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밑바닥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밑바닥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두관과 인물론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홍준표를 능가하는 인지도를 가진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 당에 미래통합당에 인물선거, 인지도 선거로 가게 됐을 때 홍준표를 앞설 만한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황교안과 홍준표가 투톱이에요. 인지도 면에서는. 황교안이 내려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선생님, 홍준표 공천받을지 전보로 한번 가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에이, 지금 시간을 질 끌고 해도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대안이 없어. 홍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면은 그거는 선거도 망하고 본인도 무너지는 길이야.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말 눈물을 머금고 홍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들은 양산을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인사까지 여론조사에 넣어갔다. 김무성은 아직 안 넣은 것 같죠? 김무성은 안 넣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외에 이 사람이 지금 밝혀지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돌려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밝혀진 건 나 전 시장의 열심히 돌려봤다는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결국 통합당의 공관위원회의 침묵이 이 침묵의 수혜자는 김두관 의원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금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김용호의 공관위원장이 김두관을 돕고 있고 홍준표를 방해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참 어쩌자고 이러고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선거를 정말 이기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홍준표한테 공천을 줘서 PK 지역은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우리가 수도권을 책임을 질게 하면서 수도권과 PK 지역을 주축으로 나눠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 돼요. 그렇게 홍준표를 활용하면 그게 가장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홍준표를 공천을 안 줬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황교안과 박안수와 이런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어떻게든 홍준표를 공천을 배제시켰다. 안 줬다. 그러면은 홍준표 지지자나 이것에 못마땅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구도상. 만약에 홍준표가 양산에서 공천이 낙천이 됐어요. 가정입니다만. 그러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총선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양산에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는 없겠죠. 홍준표가. 그러면 표를 갈라먹어서 김두관이 당선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당을 위해서도 좋은 최선의 선택은 양산 출마를 접고 양산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희생을 하려고 했는데 김용호와 황교안이 경쟁자 쳐내기로 나를 내쳤다. 이 명분을 등에 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북지님, 우리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지 씁쓸합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준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해야지 홍준표가 유리한 상황이 되나요? 양산을은 김두관이 이기고 황교안이 종로에서 지고 밀양에서 홍준표가 이기는 이 그림이 되면은 황교안이 잘못된 공천에서 총선을 말아먹게 된 것이다.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게 홍준표한테 가장 이로운 그림이 됩니다.
황교안 떨어지고, 황교안 종로에서 떨어지고, 양산을은 김두관이 당선되고, 홍준표는 밀양에서 당선되는 모습. 이 그림이 홍준표한테 가장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지지자들은, 특히 홍준표 지지자들이거나 황교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미래통합당이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 안 되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 홍준표를 공천 안 주면 그렇게 된다. 당이 찢어진다. 홍빛나리님, 공천 줄 거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황 씨는 패스트트랙을 못 막은 것이 아니라 안 막은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죠.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려면 홍준표를 양산에 공천만 주면 다 끝납니다. 그럼 우리들은, 많은 우파들은, 정말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통합당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황교안도 당선이 되고 홍준표도 당선이 되고 밀양은 밀양대로 당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미래통합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게 돼요. 누구라도.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홍준표를 양산에 공천을 주게 되면, 근데 안 주게 되면 홍준표 대 황교안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약식 경선이 되는 겁니다. 이번 총선이 홍준표 대 황교안의 민심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경선이 되는 거예요. 대선 경선이 되는 겁니다. 약식 대선 경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지지자는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기서 떨어지길 기대를 해야 되겠죠. 황교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황교안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홍준표가 떨어지고 황교안은 종로에서 이기고 양산에 공천한 그 사람도 김두관을 꺾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홍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양산도 지고 양산에서 밀려났으니까 홍준표가. 그러면 양산에 공천된 사람이 김두관을 이기면 이게 좀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양산의 후보가 오히려 김두관의 지기를 바라게 될 것이고 황교안도 종로에서 떨어지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합니까? 황교안 당대표님, 그걸 원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당원들, 지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황교안의 낙선을 바라고 지금 홍준표가 공천을 신청을 한 양산을의 패배를 바라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그림을 원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똘똘 뭉쳐서 싸우자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당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당의 자산이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자는 것도 거절하고 우리 당의 자산이 본인이 양산을에 가서 PK 지역을 리딩을 해서 성공을 시키겠다는데 공천도 안 주려고 이렇게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뒤로는 호박씨 다 까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걸리지나 말든가. 차라리 이렇게 뒤로 호박씨 까는 거 걸리지나 말든가. 다 걸려. 하는 족족 다 걸려.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된다.